도시의 재구성 차원에서 또는 도심의 재구성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미국 금리에서 모든 게 다시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의 소비 심리 지수가 석 달 연속 하락하며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 절벽이라 할 만큼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올해 부산 부동산 경기 짚어봅니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서정열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신 솔렉스 마케팅 부산지사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부산 부동산 시장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매물은 많이 쌓이고 있고 거래는 부족한, 거래 건수는 상당히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죠. 지난 2023년은 3고 현상이라고 그러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거기다 또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대외적인 경제 여건,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던 한 해였고요. 2024년도 그런 기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올해 2024년도 2023년의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거라는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2년 하반기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국내 부동산 시장도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금융위기 이후에 역대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되고 거래량 급감하고 있고요. 또 신규 분양 아파트도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주택 시장 전체적인 산업 또는 종사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 가격 변동률하고 가격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작년입니다. 네,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시면은 전국도 3.56% 떨어졌지만 부산은 6.70%가 떨어졌고요. 아파트 하락은 좀 더 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의 변동을 한번 같이 보시죠. 3억 4천여만 원에서 3억 1천여만 원으로 떨어졌고요. 전세 가격도 1,700 정도가 떨어진 걸로 나오고요. 월세 보증금도 그렇게 하락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런 하락세가 지속이 되는 겁니까? 2020년 우리 부산 아파트 가격은 28%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연이어서 20% 정도 두 자리 숫자로 올랐고요. 그랬다가 2022년에 들어서야 이제 2% 정도 하락을 했고 지금 말씀하셨던 아파트 가격 중심으로 보면 2023년도에 8% 정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의외로 원도심은 좀 강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 가격 측면에서 보면 서구가 우리 부산 전체 평균으로 8% 정도 하락했는데 한 0.11%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전세 가격도 오히려 동구가 한 9.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산보다는 좀 더 서부산이 떨어졌고 또 중부산은 의외로 약진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만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한 16억 하던 매물이 최근 들어서 한 52% 정도 떨어진 8억 정도의 급락한 사례도 있다고 보니까 시장 상황을 어느 정도 여실히 보여주는 반증되는 사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올해 한 해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사실 이렇게 침체를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고금리부터 시작이 됐지 않았습니까? 장기적인 전망에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들도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 또는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심리 자체가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어떤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대보다는 지금 불안감들이 상당히 큰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주택을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 심리적 여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심리적인 상황들이 단기간 내에 바뀌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 아마 올 한 해까지도 어떤 부동산의 침체 상황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지금 미분양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분양 물량도 늘고 있고요. 또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죠. 중공업 미분양도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미분양 물량, 중공업 미분양 물량의 80% 정도가
지역, 지방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우리 부산도 예외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더군다나 중공업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매도자들이 내놓는 물건들을 매수자들이 그 가격에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물건이 더 쌓이는, 그래서 거래 건수는 줄어들고 매물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시장이 선순환돼야 되는데 악순환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미분양이 상당히 늘어났죠.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신규 분양한 아파트들은 그 미분양으로 넘어가지 않고 대부분 분양에 성공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분양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현재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 하나. 또 나머지 하나는 코로나 시국을 지나고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지금 분양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부산은 조정 대상 지역에 적용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부산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2천만 원 밑으로 거의 다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3천만 원 이상, 그다음에 2천만 원 후반대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막 쏟아 나와지고 있는 네.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분양가가 상승하는 이런 그 악조건 동시에 생기면서 이런 신규 아파트가 주택 구매에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지금 나와 있는 미분양 숫자도 상당히 높지만 아마 앞으로 공급되는 단지들도 미분양으로 다시 전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건설 산업을 하는 건설업체들도 좀 더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조금 위험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세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가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습니다.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대상으로 해서 주택 구입 시 1.6에서 3.3% 금리로 최대 5억 원을 대출하고요. 전세의 경우에는 1.1에서 3%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신생아 특별 공급 부분입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 출산 가구에 특별 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민간 분양의 경우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우선 공급한다. 이런 정책이 있고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있습니다.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에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히 이제 해운대, 화명, 금곡, 신도시 등을 지금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책들이 효과가 있겠죠? 네. 네, 저는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한다고요? 네. 네. 얼마 전에 특례 보금자리론 기본형이 또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저는 이런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청년 신혼부부가 내 집을 마련하는 꿈을 좀 더 당길 수 있다면 보탬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역시도 우리 해운대 신시가지나 이런 쪽에 그 소위 노후화된 주거지를 개선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네. 다만 이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용적률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받게 되는 이득은 혜택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은 고려할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가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주택을 구매하는 기회로 삼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출산을 했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 대상을 좀 바꿔서 이제 적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노후계획 특별도시법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재건축 부분들이 그동안 또 많은 규제를 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용적률을 사실 규제를 하면 사업성 자체가 이제 조금 개선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안전진단 면제를 하게 되면 사업을 못 갈 수 있는 단지들이 또 무산될 수 있는 단지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선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은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좀 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기를 좀 바라고요. 앞으로도 좀 다양한 정책들이 좀 나와서 시장을 좀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 중에서 특히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 보면 왜 재개발, 재건축이 더 의미가 있냐 하는 것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심 내지는 주거지 중심 지역의 노후 주거지가 대체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감소할 때 컴팩트하게 압축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도시의 재구성 차원에서 또는 도심의 재구성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 지금 많은 곳들이 재개발 앞두고 있습니다. 재건축 앞두고 있고요. 근데 그동안 이런 규제들 때문에 진행을 못했던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규제 완화로 막혀있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속도를 좀 내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 좀 부산 지역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조금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나서게 만드는 것이 저는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또는 내년이 아니라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 우리가 나눴던 그런 변화들은 조금 그래도 있어 왔던 그런 변화라고 하면은 좀 독특하게 이번에 나온 게 인구 감소 지역 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것과 관련되는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산에 특히 원도심이라고 하는 동구, 서구, 영도구 같은 경우에 인구 감소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주택을 하나 구입을 하면 재산세율을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하고 쉽게 또 우리가 언론에서 어떻게 봤냐 하면은 거기 주택을 하나 사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부산처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도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규제 완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적인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북한 재개발을 통해서 만약 원도심이 활성화된다는 상황이라면 역외 자본이 들어와서 또는 생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라는 걸 통해서 생활 인구 개념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렇죠. 생활 인구 그런데 개념. 북한 재개발을 통해서 오피스 빌딩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일자리가 생겨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만약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원도심에 거주할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일가구 주택에서 배제된다면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는 규제 완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번 정책을 보면 그 실효성적인 측면에서는 효과는 크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사세요. 그러면 혜택을 줄게요라는 건데 지금은 이 혜택 때문에 소비자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상황이 아닌 거죠. 고금리로 인해서 대출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주택을 사지 않는데 과연 이런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사서 일부 혜택을 가지고 구매를 할 것이냐라는 점에서는 약간 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따로 해서 좀 실질적인 대책을 좀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인구가 사라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주거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람들을 살기 좋은 곳을 오히려 만드는 데 집중을 하는 게 더 필요할 것이며 또 하나는 주택을 사게끔 한다 그러면 뭐 양도세를 면제해 주든 취득세를 면제해 주든 이런 구매하는 구매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실질적인 혜택보다는 약간 다른 부분들이 결합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정책 효과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바뀌면 정책의 연속성이 없이 지난 정부에 있었던 정책을 확 바꿔버리는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미 반면교사로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 제도를 문재인 정부 내에서 만들었다가 문재인 정부 내에서 없앴죠. 그런데 지금 이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일가구 주택 배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만약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권이 바뀌면 또 세금을 물린다 또는 일가구 2주택에서 배제를 안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국민적 저항에 저는 부딪힐 거라고 봅니다. 정권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있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감소 지역에서만 포커싱을 놓고 보면 인구가 늘게끔 만들어줘야죠. 그런 부분들에서는 뭐 어느 누구도 절대 반대하는 입장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그 지역이 앞으로 발전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잘 감지를 해야겠지만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속을 좀 해주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나와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4월 총선 앞두고. 학술적으로도 총선이나 대선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네, 실제 네.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일식대책이라고 정부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 측면에서는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총선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지역 경제 또는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나서게 만드는 것이 저는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시장 개선할 수 있는 뭔가 정책을 나와야죠. 그리고 총선이라는 게 결국에는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또 큰 이벤트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앞두고 시장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면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계속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의 그 아파트 입주 물량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경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울산도 뭐 심각하게 꺾이지는 않는데 부산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줄어드는데 올해쯤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다 궁금해합니다. 지금이 무릎일지 바닥일지 이제 궁금해하는데 자, 첫 번째 시장적인 측면, 가격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금 마련하기가 지금 수월하냐라고 생각하면 지금 LTV, DTV 여전히 적용을 다 받고 있죠. 그래서 대출을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다가 저 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이자 내기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라도 주택을 사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지금 사야 됩니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뭐 똑같은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좀 기다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첫 시작이 미국 금리가 인상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으면 어느 정도 이 경기 개선을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또 시장에 더 자금이 풀리는 순간들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시점까지는 저는 좀 관망세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 이번에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을 활용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 하락 이런 부분들이 2년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 다지기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떨어지는 금액들이 큰 폭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내 집 마련을 또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2021년을 전후한 부동산 시장과 관련돼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전까지는 감으로 해도 다 돈 벌었다. 그런데 지금은 2020년, 2021년 급격하게 부산이 20%대, 28%대 오르는 시장은 어쩌면 10년 동안 올라야 될 가격이 그 짧은 기간에 올랐다는 네.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피해를 또는 그 문제를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시장 전망을 해봐라.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전 시장이 감으로의 부동산 시장이었다면 저는 지금부터는 부동산은 과학이다. 아까 데이터 보여주셨어요. 불경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에서 2025년에 8,746세대 공급하는 거로 지금 돼 있거든요. 네네. 이거 입주 예정 물량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2024년에는 15,000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15,000세대에서 8,000세대면 상당히 물량이 감소된 것 같지만 입주 예정 물량이란 것은 이미 2, 3년 전에 분양을 했던 물량이 입주하는 것이고 올해 또 분양을 23,000세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부산 지역은 한 해 동안 한 15,000세대 정도가 수요량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그것을 넘는 계획 물량, 물론 계획 예정 물량이긴 하지만 있다는 얘기는 업체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공급하겠다라고 지금 시점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연차적으로 우리 부산의 필요 소요량은 어느 정도 확보된다. 그렇다면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오를 가능성은 없다라는 측면에서 관건은 금리입니다. 금리가 지금 뭐 대출금리 주담대는 뭐 6%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신생아가 특례 같은 경우에 1.6%에서 3%대예요. 그러면 금리가 사실은 미연준에 낮추지 않더라도 이게 시점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뭐 지금 상황에서 그런 특례적인 금리를 적용해서 나서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에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재작년에 2,700만 명이었는데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2,575만 명이 현재 가입을 하고 있는데 청약통장 해지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청약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청약 통장이 없으면은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청약 통장의 가입자 수가 떨어진다 또는 해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새 아파트를 청약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들이 커지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분양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고 그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앞으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시세 차익이 떨어진다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결국에는 분양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뭐 이야기해 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분양 시장도 과연 과거처럼 화랑을 유지할 거냐? 라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물음표를 네.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오히려 장기 가입자라면 청약 통장 유지하시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점제에서 동점제가 발생했을 때 추첨제로 했던 것이 지금 바뀝니다. 장기 보유한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약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청약 통장만큼은 장기 가입자라면 갖고 계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작년에 그 전세 사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세 시장이 얼어붙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입주 물량의 수요 공급의 부분이 전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십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 가격 우리 부산 지역은 더 떨어졌거든요. 매매 가격보다. 그렇다면 저는 전세 물건 수급에는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라고 하는 것이 서울 수도권의 전세 사기 문제와는 부산은 좀 다르다. 물론 부산에서도 100억대 사기 일어나면서 중개인과 공모한 문제는 저는 좀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런 중개인한테는 사실은 벌칙이나 이런 벌금 규정을 좀 네네. 강화해서 네네. 그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출구를 좀 마련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뭐 이렇게 흘러갑니다. 입주가 물량이 많으면 전세 가격은 좀 떨어지죠. 네. 네, 그리고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은 올라가는 뭐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전세 시장은 예전에 비해서 인기가 상당히 떨어졌죠. 그다음에 전세를 다 현금으로 하질 않아요.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걸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고금리가 되면서 전세 자금 대출도 이자가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싼 전세는 또 꺼려하죠. 전세 사기에 연동을 시켜서.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매가가 떨어졌으니 전세가도 떨어져야 된다는 인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전세가를 상당히 높게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들도 전세를 갱신하거나 아니면 새로 계약을 맺을 때 기존의 전세 가격에서 오히려 낮춰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이 작아진다 그럼 전세가가 오를까를 걱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전체적인 입주 물량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상승할 거라는 걱정들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오히려 반대 상황으로 지금 입주 물량이 늘어났으면 전세가는 더 떨어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전세 입주 물량이 줄어든 것이 전세가 하락을 어느 정도 좀 방어하는 그런 효과를 좀 발휘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뵈면 항상 한 가지 질문 꼭 하고 싶거든요. 언제 사면 됩니까? 혹은 지금 팔아야 되나요? 지금은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지켜봐라. 네, 그러면 지켜보십시오. 언제쯤 한번 마음을 결국에 미국 금리에서 모든 게 다시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 열심히 보시면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금리죠. 네. 금리가 미 연준에서 올 하반기 정도에는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상저하고를 기대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부산 지역은 상저하고 플러스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시점을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거래 달인으로서의 주택이 아닌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신년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